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하는데 김용재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 2023년도가 밝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은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님. 용재님은 2023년도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말에 다행히도 금투세는 2년 유예가 결정되었지만 많은 언론사와 애널리스트 등 2023년도 시장이 더 어두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경기 침체 상황까지 이를까요? 아니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2023년도 주식시장에 임해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사연 내용은 되게 짧은데 이 사연을 제가 이제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2023년도 초다 보니까 올 한 해 주식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연을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시장이었었죠. 코로나 시장 때 급등이 나왔었고 2022년도는 1년 동안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왔고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시장이었는데 2023년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결론은 간단하죠. 오르냐 내리느냐 버티느냐 이 세 가지로 압축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늘 그렇지만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면 제자리 버티기냐, 이제 제자리 버티기 같은 건 우리가 흔히 횡보 또는 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가겠죠. 아무래도 늘 그렇지만 어떠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만큼 받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연도에 1,000만 원을 벌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희망이고 이거는 예측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는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라는 합당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죠. 자, 나는 한 달에 못해도 100만 원씩은 저축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1,200만 원을 모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모으겠다. 자,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이 데이터에 근거한 내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겠죠. 이게 마찬가지로 늘 그렇지만 시장이 올 한 해 동안은 상승이 나올 것이냐 하락이 나올 것이냐 횡보가 나올 것이냐 라고 예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거기에 맞춘 데이터가 얼마만큼 나에게 축적이 되어 있고 나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방금 전에도 제가 A시로 설명드렸던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할 거라 생각을 충분히 했지만 만약에 내가 뜻하지 않는 일 때문에 소비가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수익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올해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자 그런다면 올 한 해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횡보장이 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횡보장과 박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거겠지만 이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 라고 달리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형 그때 형이 뭐 횡보가 나왔잖아 박스 한다며 근데 왜 시장이 하락하는 거야 왜 시장이 상승하는 거야 라고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늘 안 되는 일이에요. 주식은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 연도는 왜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금융지수라는 거는 선반영입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장의 지표들과 이런 거를 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6개월 선반영한다는 거는 그동안의 데이터들과 주가지수에 즉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를 놓고 보았을 때 실물 경제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6개월 후가 미리 금융시장에 적용이 되는 케이스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평균치가 그 정도 나오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경기 침체는 제가 보았을 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는 이제 막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이 바닷물을 기점으로 이게 원점이라 놓고 봤을 때 이 밑에는 마이너스권이고 이 위에가 플러스권이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전 세계의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를 봤을 때 이 바닥권을 수면을 기점으로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아직은 이 위에 바닷가 위에서 수면 위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하게 되면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여기에 있는 거지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생산활동과 모든 경제지수 자체가 최악을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미국 정부에서 중앙준비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때린 걸 보았죠. 자, 이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걸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고자 미리 선행하는 지수가 바로
금리 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6개월 선행 조치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올해부터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도 수출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아직 정점을 달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본격적으로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돼요. 근데 다만 주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실물 경제는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6개월 전에 선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작년 11월 달 지수나 12월 달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부분은 잡아준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가장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뭐죠? 결국에는 금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리가 1년 내내 갔다가 작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도 올해 5월까지가 이제 금리 인상 회의가 3번이 있어요. FEB 회의가 3번이 있는데 그게 2월달, 3월달, 5월달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금리를 한 폭에 많이 올리는 거. 근데 올해는 작년에 이미 1년 동안 꾸준히 올려놨기 때문에 자이언트나 빅 스텝을 이번 연도 최도 그렇게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으로 2월달, 3월달, 5월달까지 또는 짧으면 2월달, 3월달까지 이렇게 2번 정도? 2번 정도에서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그 뒤부터는 금리를 어떻게 묶어버릴 거냐? 바로 동결로 묶여버릴 거예요. 금리 인하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경기 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바로 한다? 그럴 거면 금리 인상을 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금리 동결로 갈 거예요. 인상도 하지 않고 인하지도 않고 금리 동결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가 자체가 제가 보았을 때는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자, 그렇다고 해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이 정점에 대한 폭이 빠르게 무너지느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리도 인상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동결로 되는 것처럼 물가 자체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가가 바로 꺾이지 않고 고물가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뜻하지 않는 변수,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해결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런다면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잠잠해지는, 다시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만 놓고 본다. 실물 경제 뭐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앞으로 주식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보게 된다 그런다면 제 결론은 이미 선 악재들을 다 맞아놓은 상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지수의 하락폭을 다 맞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출이 중요한데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중국이 한한령을 사드 문제 때문에 한한령을 바탕으로 수출기를 좀 많이 막아놓은 상태인데 또 자체적으로 중국은 코로나 정책, 폐쇄 정책을 계속 쳐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놨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중국도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좀 많이 힘들었다면 2023년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는 횡보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뭐 V자 반등이 나와서 급하게 상승이 나온다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돼요. 시장이 상승하려면 돈의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돈의 힘 자체가 시장에 풀리지를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돈을 다 걷어들이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팽팽하게 매수와 매도가 맞서고 있는, 또는 투자금 자체가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행보장이 앞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행보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뭐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실적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늘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영상에서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냥 같은 테마로 묶이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상승장일 때 2차 전지주다. 그러면 2차 전지라는 타이틀만 들고 있으면 다 같이 그냥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장일 때는 테마가 그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움직이는 거고, 하락장일 때는 실적이 제 아무리 좋게 나와도 못 움직여요. 왜?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과는 상관없이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횡보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2022년도에 하락장 속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이 빠지면서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 케이스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놈의 회사들은 왜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빠지는 거야? 주식의 잘못이 아니라 지수의 잘못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 실적이 좋았음에도 지수의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횡보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종목들이 가장 먼저 개별 종목으로 튀고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의 원위치를 해결하려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작년 한 해 동안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을 좀 잘 찾아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3월달이 2월달 3월달이 되면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럼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2, 3월달에 종목들을 차분히 매수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은 시장이 꺾이지 않는 것만 확인이 되면, 횡보장에 들어가는 모습만 나오게 되면 4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이미 종목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장이 움직일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분명한 투자자들도 존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전략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 매일마다 뭐 변수를 체크해 보면서 또 가보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튼 작년 한 해 고생들 되게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제가 개천에서 용재난다와 그 다음에 AP투자연구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장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테니까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이렇다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세부적인 투자 전략은 매일마다 제가 짚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또 올 한 해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뭐 이야기가 좀 올해 2023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다? 횡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적이 좋은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한번 미리 공부를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올해 첫 영상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저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